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는데 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 4차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6시 20분,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2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기도 했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본 뒤에 법적으로 검토하면 손댈 것이 많지만 이 계엄의 집행 가능성이 없고 또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놔두자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본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포고령에 대해서 계엄의 형식적인 것을 갖추기 위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 웃으면서 이 부분을 왜 넣었느냐고 물었던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언급을 했는데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야당에게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기 위한 거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했고요. 그러면서 계엄으로 국민 여론이 바뀐다면 계엄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게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다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이전부터 논란이 많이 됐는데 오늘도 관련 언급들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해드리자면 비상입법기구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전달을 받았다는 그 쪽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와 같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국보위는 전두환 정권 때 계엄 이후 국회가 해산된 뒤 입법부 기능을 부여받은 위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였는지 확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왜 이 쪽지를 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장관에게 줬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거들어줬습니다. 네, 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아니라고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일단 봉쇄의 개념은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건 봉쇄가 안 됐다는 거라고 주장했고요. 윤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은 일단 다 들여보내줬다고 했고 190명이나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을 해제했다는 사실만 봐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통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전해들은,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들의 증언을 좀 반박하는 내용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계엄 당시에 계엄군 사령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입을 모아서 진술을 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런 정황들이 여럿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라고 했다는 지시, 또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지시 내용, 이 내용을 김 전 장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오늘 김 전 장관 얘기는 달랐습니다. 대통령 측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을 민주당 의원이 둔갑시킨 게 맞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게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현장이 혼잡하기 때문에 압사 사고를 우려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 병력을 빼내라는 것을 의원으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네. 체포조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걸 하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 체포 명단에 판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이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1차장도 들었다고 했던 그 명단, 정치인 10여 명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동정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세계 당대표,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이 증인 신문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요.